가구 제작 기능사 필기 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31번) 다음을 설명한 비철 금속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 구리와 주석의 합금은 청동입니다. 청동. 청동의 그 성질을 기술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비철금속이라는 것은 철을 제외한 철이 아닌 금속 재료이면서 내식성은 녹이 쓰는 거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뜻이 그리고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장식, 철물, 공예 재료로 많이 쓰인다. 정답은 청동입니다. 청동과 유사한 구리의 합금은 황동이 있는데요.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입니다. 다른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청동과 황동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연이나 니켈,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합금이 아니죠. 아연은 구리와 함께 합금이 되면 황동이 된다 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의 건조전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증기법, 수침법, 자비법은 건조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도포법은 목재 표면에 페인트를 바르는 걸, 도포하는 것을 도포법이라고 하고, 이것은 목재 방부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부 처리 방법 중에 침투법, 충진법, 또 역시 자비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자비법은 건조에서의 자비법이 아니라 방부 처리에서의 자비법이 또 따로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방부제를 함께 삶는, 자비가 이제 삶는다는 뜻이고, 수침은 물에다 넣는다. 그리고 증기법은 이제 그 증기를 쏘인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33번 목재의 강도에 대한 설명. 맞는 것을 제외한 틀린 것은 목재의 강도는 비중이 클수록 강도가 큽니다. 그리고 함수율이 클수록 강도가 작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고, 옹이석정이는 강도에 영향을 당연히 주죠. 그리고 목재는 힘을 가하는 방향에 따라 강도가 다릅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목재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비중이 클수록, 함수율이 적을수록, 옹이와 같은 흠이 없을수록 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변재보다는 신재가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강도, 목재의 나뭇결 방향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는데, 목재를 양쪽으로 당겼을 때 인장 강도라고 합니다. 인장 강도인 경우는 나무 결 방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누르는, 위에서 눌렀을 때 압축 강도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나무 결의 직각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 큽니다.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34번. 치수가 작은 목재들을 길이, 폭 또는 두께 방향으로 접착함으로써 생산되는 목재 제품은 집성목입니다. 집성목재 1번.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요즘 사용하는 그 원목 가구들이라고 지칭하는 목재들은 대부분 집성목을 일반적으로 원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순수한 목재 원판을 사용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사용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적층제라는 거는 여러 장의 얇은 널판지를 겹쳐서 그것을 가열하고 압축해서 접착해서 강도를 높인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균형성이 없어지고 또 뭐 신축도와 변용도도 작게 됩니다. 적층제의 뜻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집성목재. 35번. 부패균에 의한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온도를 4도씨 이하 또는 55도씨 이상으로 한다. 만답이고요. 3번. 완전히 수중에 잠기게 하여 공기를 차단한다. 공기를 차단하면 부패균의 침투가 쉽지 않겠죠. 도료로 표면 피복을 한다. 아까 언급됐던 그런 도포법에 해당되는 설명이고요. 습도를 82% 정도로 조정한다. 습도가 높으면 부패균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 부패하기에 그 적당한 조건은 20에서 40도씨 그리고 습도는 90도씨 이상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82도도 습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패균에 의해서 목재가 상하게 됩니다. 그 목재 부패의 정의는 부패균에 의해서 부패의 적당한 환경이 이루어졌을 때 목재의 성질, 리그닌과 셀룰로스가 부패돼서 분해되는 것은 목재의 부패라고 그렇게 합니다. 35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부재를 정반 위에 고정시키고 사각형 홈 가공을 하는 기계는 각글기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은 목재 맞춤의 명칭은 요거는 반연기, 안촉연기, 박촉연기, 사계연기 각각의 그 어떤 유형인지를 학습을 해야 맞힐 수 있는 문제고요. 기회가 됐을 때 요 각각의 맞춤 형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안촉연기입니다. 38번. 다음을 설명한 조각 기법은 평면 공간에 나타내고자 하는 형상을 두드러지게 조각하여 형상이 가지고 있는 반입체적인 모습으로 효과를 얻는 방법은 이것은 부조라고 합니다. 환조는 완전히 입체적인 것을 환조라고 하고 반입체적인 것은 부조라고 한다. 39번. 장부를 길게 하여 다른 부재를 꿰뚫어 맞춤한 것으로 꿰뚫어 나온 장부에 메뚜기나 쐐기를 박아서 보강한다. 이
관통장부라고도 하는데, 이 장부는 네다지 장부 맞춤입니다. 네다지 장부 맞춤으로 해서 의자를 구성할 때, 구성하는 부재를 꿰대라고 한다라고 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7번의 목재 맞춤의 명칭 관련됐던 각각 안촉 연기 외에도 다른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는 그대로 45도 각도로 그렇게 그 접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고요. 반연기는 45도로 내려오다가 반만 연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안촉연기와 박촉연기는 촉이 있는데, 안촉연기가 연기나 반연기와 같은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촉이 생겼고, 박촉연기는 그것과 반대편에서 연기의 형태가 오다가 촉이 생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사계 연기는 우리가 사계 맞춤을 하면서 그 모서리 끝부분만 연기처럼 그렇게 구성하는 연기를 사계 연기라고 합니다. 40번, 보기에서 바니쉬칠을 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7바탕 고르기, 연마하기, 7바탕 착색하기, 결 메우기, 바니쉬칠하기. 1번, 이 순서대로 바니쉬칠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답은 1번. 41번, 다음 중 열 경화성 수지가 아닌 것은 1번 스티롤 수지. 스티롤 수지는 열 경화성 수지가 아니고 열 가소성 합성 수지입니다. 열 경화성과 열 가소성은 1차로 열을 가했을 때 부드러워지고 가공하기 쉬운 형태로 되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인데, 한번 열이 가해져서 형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식으면 열 경화성은 바로 굳어서 다시 열을 가해도 그것이 부드럽게 되지 않는 것이고, 가소성의 뜻은 또 열을 가했을 때 부드러워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구분상의 문제이니까 열 경화성 수지에 해당되는 게 요소, 페놀, 멜라민 수지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42번, 목공 선반 작업 요령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축되는 베드의 오른쪽에 있으며 공작물을 물고 고정하는 부분이다. 목공 선반의 구성과 모습,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겠죠. 그리고 정답은 1번입니다. 주축대라는 건 그러니까 모터의 동력을 받아서 회전하는 그 주축이고, 그것이 오른쪽에 있다는 게 틀린 답입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예, 나와 있는 목공 선반의 모습이고요. 주축대에 해당되는 게 왼편에 있다. 반대편에 서면 그럼 오른편에 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그 스위치나 핸들,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앞쪽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그 방향으로 사람이 서서 작업을 하며 주축대는 왼편에 있다. 43번, 둥근톱 기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곡선 켜는데 주로 사용한다. 이 틀린 것입니다. 둥근 톱은 둥글게 깎는 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톱날이 둥그렇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지어진 명칭이기 때문에 톱날이 원형이고 둥글게 자르는 톱이 아니다. 곡선을 켜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44번 무늬목을 붙이는 방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접착제를 합판에 먼저 고르게 바릅니다. 맞는 문항이고 들뜬 부분은 다리미로 눌러서 다립니다. 이것도 역시 맞고 무늬목이 들뜬 부분은 칼로 그 부위를 도려낸 후 다른 무늬목으로 보강한다. 그러면 모양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3번이 틀린 답이고요. 4번 무늬결을 맞춰 1cm 정도 겹치게 해서 겹친 부분을 칼로 잘라낸다. 맞는 문항입니다. 정답은 3번. 45번 그림과 같은 이음의 명칭은 나비장입니다. 나비같이 생긴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46번 톱니가 막리로 날 어김이 없는 것은 막리는 날 어김이 없습니다. 막리면서 날 어김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톱니로서 막리로 구성되어 있는 톱은 쥐꼬리 톱이 막리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막리는 날 어김이 없고요. 47번 접착제의 용제로 물을 사용하는 것은 요소수지가 접착제의 용제로 물을 사용합니다. 48번 그림의 장부의 명칭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촉이 나와 있는 걸 기억을 하시고 정답은 쌍장부 3번 쌍장부라고 합니다. 49번 송곳 몸이 나선형이고 자른 이와 깎는 날로 되어 있는 것은 돌보 송곳이라고 합니다. 50번 반턱 맞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것도 각각의 그 맞춤의 모습을 찾아서 한번 눈으로 익히셔야 되는데 남김 반턱 맞춤은 없습니다. 주먹장 반턱 맞춤이 있고요. 십자형 반턱 맞춤이 있고 일본의 구형 반턱 맞춤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 구형은 둥그런 모양이 아니라 사각형을 뜻하는 그러한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남김 반턱 맞춤이 종류가 아니다. 51번 산업재해 원인 중 교육적인 원인은 1번 안전수칙을 잘못 알고 있다. 수칙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한 원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2번 연귀 삼매장부 맞춤으로 액자를 제작하였을 때 직각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하단자로 직각을 확인한다. 이것이 틀린 방법입니다. 하단자는 대패의 그 바닥이 반듯한지 평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도구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패 그 수평이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뭐 철자로도 할 수 있지만 문항에서 물어볼 때는 주로 하단자의 용도는 대패 바닥의 평을 확인하는 수평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도구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53번 좋은 악교의 선별 방법으로 틀린 것은 반투명이고 황색을 띤 백색이어야 한다. 맞고요. 유리 같은 광택이 있어야 된다. 맞고요.
잘린 단면이 불규칙한 것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건조되고 무른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틀린 답입니다. 건조되어야 하지만 무르지 않고 딱딱해야 합니다. 54번 주먹장 맞춤에서 일반적인 주먹장 경사도는 우리가 이번 그 실기시험에서 사용하는 그 주먹장의 각도가 9.5도에 해당이 되고 일반적으로 그 소프트우드는 한 10도 정도, 하드우드는 8도 정도로 한다. 이제 그러한 그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나 2번 정도를 고민하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정답은 그 주먹장의 그 모습으로 가장 보기 좋은 각도를 보통 18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만 가지고 정확한 답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보기 좋은 주먹장의 경사도는 18도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먹장 장부의 그 모습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는데 그 아랫변 양 끝의 각도가 같은 그런 경우를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경사도를 측정을 하는데 보기 좋은 주먹장의 경사도는 18도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5번 가구 제작 시 사용하는 착색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알코올 착색제는 건조가 느리나 붓칠하기가 용이하다. 알코올이 그 포함이 된 착색제이기 때문에 알코올 스테인은 건조가 빠릅니다. 그래서 건조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DIY용으로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붓칠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입니다. 56번 끌의 구조로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머리갱기입니다. 자루, 끌목, 끌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이 맞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머리갱기. 57번 서랍 제작 방법 중 맞춤 기법의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그러한 방법이고 결합이 견고하고 변형이나 뒤틀림도 적고 외관도 아름답지만 아무래도 맞춤 기법이다 보니까 대량 생산은 상당히 힘든 걸로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8번 사계의 변형을 주어 한쪽에서는 빠지지 않게 하는 맞춤 형태로 인장을 요하는 곳의 맞춤으로 가장 좋은 것은 사계 맞춤에서 한쪽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먹장 맞춤이라고 합니다. 59번 곱자의 용도가 아닌 것은 역시 이제 곱자의 형태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곱자는 기역자 형태의 그 직각자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L자라고 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일본어로 사용하는 명칭은 사시간에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기역자 형태의 그러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이하게 이걸로 원둘레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니까 당연히 길이는 측정할 수 있고요. 직선도 당연히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건 근사곡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45도 각을 측정한다는 것은 곱자의 용도가 아닙니다. 연기자인 경우에 45도 각이 측정이 되겠죠. 그러나 곱자는 45도 각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끌 크기의 기준이 되는 것은 끌의 크기는 끌날 앞날 폭으로 그렇게 크기를 정합니다. 6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